자, 상관입니다. 물질교사와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관계의 작용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기관계. 결국에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네 개의 기관계가 나와요. 뭐냐면 소화계, 소화계, 그리고 호흡계, 그리고 순환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설계까지. 그래서 이들 사이에 서로의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 안의 에너지 대사를 뭐한다?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화계예요, 소화계. 우리가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자,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 소화다. 그러면 소화가 되는 소화의 의미가 뭘까요? 소화를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 왜? 어? 에너지? 아,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예요?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소화의 의의라는 얘기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몸 안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소화의 의의는 고분자 물질은 뭘 통과하지 못한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다.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분자 물질을 뭘로? 저분자 물질로 분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분자 물질을 뭐한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화의 의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몸 안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작은 분자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화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영양소의 분해입니다. 그죠? 영양소의 분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소화 효소들이 있잖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밀레이스, 그죠? 그래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통해서 뭐로 분해가 됩니까?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당이. 그죠? 그래서 이놈이 자 소장을 가게 되면 누구죠? 말테이즈에 의해서 뭐가 된다? 얘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작은 단당류의 포도당으로 뭐한다? 분해하는 작용. 이게 영양소 분해 과정에. 그래서 탄수화물을 고분자라고 포도당으로 작은 분자를 뭐한다? 나뉘는데 포도당 말고 뭐 있죠? 과당도 있고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들이 뭐다? 단당류에 속한다. 이렇게 분해를 한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잖아. 단백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뭘 통해서 첫 번째 위에서 펩신. 펩신에 의해서 펩신의 작용에서 뭐입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되죠. 폴리펩타이드. 자, 폴리펩타이드가 이자에서 나오는 뭐에 의해서? 트립신이죠. 트립신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뭐로 변한다? 디펩타이드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디펩타이드. 그리고 이 디펩타이드가 장샘에서 나오죠. 장샘에서 나오는 거다. 펩티디아제.
펩티디아제라는 효소를 통해서 뭐로 분해가 된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이 자 지질이다.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작용? 쓸개즙.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 저장에서 나오는 쓸개즙의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유화작용, 그리고 누가 관여하냐면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관여하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지방산 두 개의 분자와 그리고 모노글리세린이라고 모노글리세린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중성지방의 모양이 글리세롤에 뭐 있죠? 지방산이 3개가 붙어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얘네들의 작용에 의해서 나뉘어질 때 어떻게 나뉘냐면 지방산 2개를 떨구고요. 글리세롤에 뭐가 붙는다?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거 뭐라고 한다? 모노글리세린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렇게 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분자 물질들이 뭐야? 가장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작용은 뭐라고? 영양소의 분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됩니까? 그지? 그런데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이해하지? 사진 찍으려고? 그래, 사진 찍어 빨리.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시다. 자, 요렇게 얘기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 소화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소화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궤도 소화가 있어요. 궤도 소화가.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씹는 운동. 그 다음에 혼합 운동. 그리고 연동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쓸개즙의 분작용, 유화작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운동을 저 정도로 해요. 빗발에 의해서 뭐한다? 잘게 부수는 거. 또 혼합 운동은 뭐게? 음식물하고 뭐를? 소화효소를 섞어주는 거. 그럼 연동 운동은 뭐게? 소화기관의 근육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을 뭐 시키는 거? 이동시키는 작용. 그러면 쓸개즙의 유화작용은 뭐라고요? 지방을 작은 지방 분자로 나누는 거예요. 쓸개즙의 유화작용이 어디에 포함된다? 귀족과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있다.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가 촉매로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소화는 뭐에 속합니까? 물질 자체에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작용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요. 이해가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소화대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 번째, 자, 흡수예요. 영양분의 흡수다. 영양분의 흡수와 뭐에 대한 얘기다? 이동에 대한 얘기 같이 할 거예요. 자, 영양분의 흡수는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소장의 벽에서. 근데 소장에 주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한다? 융털돌기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소장의 융털돌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가운데 뭐가 있죠? 암주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암주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뭐가 있죠? 모세혈관이 있단 말이야. 그지? 얘를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모세혈관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영양분들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뭐 한다고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융털기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다? 능동성이라고 해요. 능동성.
ATP를 사용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준다는 얘기지. 그럴 때, 자, 이동할 때 양분의 이동이 두 개로 나뉘어요. 무슨 양분? 첫 번째가 수용성 양분이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양분들 누가 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지? 무기염류에 비타민 B군과 C군. 맞아. 그래서 얘 수용성 양분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무쇠혈관으로 흡수가 되죠. 무쇠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간 문맥을 통해서 간을 통과하고 나면 간에 가서 뭐하냐? 포도당을 글리코제로 저장합니다. 그건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간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동맥을 가요. 대동맥.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지용성 양분입니다. 지용성 양분은 뭘 얘기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지용성 양분은 지질이에요. 이 지질은 재밌죠? 여기 바깥에서 뭐예요? 지방산 두 개하고 모노글리세롤 아닙니다. 근데 융통역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한다? 다시 합쳐져요. 바로. 다시 합쳐진다니까. 그래서 지질이나 비타민 아데크라고 그러죠. ADEQ. 맞아.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에 미량으로 생작용 조절하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부족하는 결핍증이 나타나요. 비타민 B가 모자라면 무슨 병? 각기병. 비타민 C가 모자라면 뭐야? 괴혈병.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야? 야맹증.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부루병. 공부 안 해? 그래서 얘네들의 이동 통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암주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암주관을 통해서요, 어디로 가죠? 림프관이에요. 림프관을 통해서 가슴 림프절을 통해서 가슴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있다가 어디 간다? 대동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맥은 뭐가 없다? 맥압이 없어요. 압력이 음압이기 때문에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같이 가면 뭐한가? 지용성 양분들이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따로 움직인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소화에 대한 얘기, 소화의 뭐다? 그리고 분해 산물, 그리고 소화의 종류, 그리고 영양분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얘기 같이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네 번째. 우리가 음식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맞죠? 그리고 식이지장. 옆에도 뭐가 나옵니까? 이장. 그리고 여기에 간 옆에 뭐가 배달되어 있죠? 쓸개. 쓸개로부터 뭐 한다? 쓸개 관이 있어서 쓸개는 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가 뭐야? 소장 아니야? 소장. 그러면 우리가 위.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하잖아요. 그럼 뭐가 분비가 되겠죠?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액이 분비가 돼요. 그럼 위액에 뭐가 있어요? HC, 염산. 그래서 염산이 뭐합니까? 살균 작용을 해요. 살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비활성 상태의 뭐다?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 HCl이 뭐한다?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뭐만 분해가 된다? 단백질만 분해가 된답니다. 맞아? 그래서 위에 비해서 HCl이 나오는데 그럼 위는 뭐로 덮여 있죠?
유시라고 하는 점액성을 줄로 적혀 있다. 그래서 위벽을 뭐하게 돼 있다? 오하게 돼 있다. 그리고 분비가 될 때 처음에 무슨 상태? 비활성 상태에 소화염소가 분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벽을 보호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라고 하는 소화기관은요. 이자라고 하는 소화기관은 무슨 역할이냐? 3대 영양소의 분해 효소를 다 분비한단 말이야. 입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죠? 탄수화물 분해 효소. 위에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만. 그러니까 이자에서 뭐한다? 3대 영양소가 분비가 되는 영양소를 다 분비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소장애인은 뭐다? 장샘이라고 하는 외분비 기관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장샘에서는 누굴 제외야? 지질을 제외야. 제외한 분해 요소가 뭐한다? 여기 장샘에서 분비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소화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소화기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요, 이제 어디에 대한 얘기 다 한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탄수화물은 뭐야?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 단백질은 뭐로? 아미노산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모세혈관이라는 걸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과 암주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수용성 양분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움직이고요. 그죠? 지용성 양분들은 뭘 통해서? 암주관을 통해서 뭐한다? 이동을 한다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소화계를 이루는 기관들이 예예요. 그죠? 입, 또 간. 그래서 간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두 가지죠. 쓸기즙을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이제 포도당과 글리코즈를 저장하는 작업. 그리고 쓸개는 뭐 한다고? 쓸기즙을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이자로 소장 나와 있고요.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수분 흡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장균이 일부가 있어야 돼요. 너무 깨끗해도 안 돼. 왜? 대장균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약간의 바이타민 정도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한다? 얘기를 한다. 됐지? 그래서 소화계와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얘기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호흡계입니다. 자, 호흡계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자고요. 호흡계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호흡계는 뭘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기체교환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호흡계의 기체 교환이다. 기체를 교환하는데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게요? 자, 기체 교환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 압력 차의 확산이다. 부분 압력 뭐에 의한? 차에 의한 확산이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부분 압력 차의 확산이야. 그 다음이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기의 폐에는 뭐가 없죠? 근육이 없다. 그래서 누구의 운동에 의해서? 늑골과 가로막이라죠. 횡격막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가로막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폐에는 근육이 없어서 제동성이 없어요.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들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우리가 쓸 때 늑골이 뭐가 됩니까? 가입자는 상승하고 그죠? 가로막은 어떻게 되죠? 얘는 하강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가로막이야. 얘가 가로막이라고 한다면 자, 가로막의 위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를 흉곽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로막이 아래쪽을 뭐라고 한다? 목광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윗꼬리 상승하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흉곽에 뭐 한다? 잘 써야지. 그지? 흉곽의 부피가 뭐가 된다고요? 흉곽의 부피는 늘어요. 그러면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요.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그래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뭐 한다? 바깥에 있는 대기압이 압력이 커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날숨 과정은 정반대겠죠. 우리가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든가 늑골은 뭐한다? 하강할 때고 가로막이 뭐합니까? 상승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휴강의 부피가 어떻게 되죠? 줄고요. 휴강의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이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내가 얘를 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맥. 그 다음에 여기를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 그리고 얘를 정맥이라고 얘기하죠. 정맥. 그 다음에 얘도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이 양쪽의 모세혈관이 접혀있는 데가 달라요. 얘는 누구와? 세포. 세포의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조직세포의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폐에 가면 뭐예요? 산소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O2의 분압은 산소의 분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가 높아야 한다? 그치? 세포의 내부가 높아야 돼. 흉곽이 높아야 해서 세포로부터 어디로 온다? 모세혈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이산화탄소는 CO2의 분압은 오히려 모세혈관이 높아서 모세혈관을 어디로 가냐? 세포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받는다고. 맞아? 그래서 움직이면 여기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돼 있죠? 모세혈관으로 조직세포. 그럼 이산화탄소는 거꾸로 어떻게 된다?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호흡을 뭐라고 한다?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호흡을 뭐라고 한다?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체교화에 대한 얘기 땡. 됐죠? 그래서 호흡기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됐죠? 자, 그래서 호흡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호흡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아, 요거 봐라. 코, 기관, 기관지, 폐. 사람의 폐는 어떻게 있죠? 좌우폐가 두 개입니다. 맞죠? 근데 좌가 2배우로 되어 있고 우가 3배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구역이 아닌데. 그건 몰라도 되고. 그지? 그래서 팩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도 소장의 엠솔 같이 뭐예요? 주름지 형태로 결국에는 팩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공기주머니처럼. 근데 요때 이 팩포를 그는 세포막은 한 겹입니다. 왜 한 겹으로 만들어 볼게요?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 그리고 여기에 모세혈관이 흐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뭐냐면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풍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되게 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얇게. 그래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게 했다. 그지? 넓게 했다. 그래서 기체교환이라고 원리가 뭐라고요? 분압 차이랑 확산이다.
돈 압력차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100% 배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갈 거예요. 이거 이 얘기라니까. 지금 폐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폐정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거 순환계부터 얘기하고 갑시다. 순환계 얘기하고 시작해.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화계, 호흡계 넘어서 순환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 우리가 순환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있다? 심장, 폐, 혈관. 물론 이 혈관에 뭐가 있죠? 대동맥, 동맥, 정맥, 모세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 폐, 혈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하트 안 그려, 그지? 네 개의 구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본 거다? 여러분이 제 심장을 본 거예요. 보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 위에가 뭐예요? 심장이에요. 우심방. 오른쪽이 뭐예요? 좌심방입니다. 그리고 우심방 아래쪽에 뭐가 있다고? 심실. 얘가 뭐라고? 좌심실이라고, 그지? 그래서 먼저 심방과 심실을 구별하면 심방은 뭐예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실은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혈액이 여러분이 아까 앞에 얘기한 게 뭐예요? 수용성량과 지용성량이 다르게 해준 건데 그래서 어디서 만난다? 하대정맥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갖고 뭐한다? 대동맥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 대정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방에서 어디로 가죠? 우심실로 내려가잖아. 그지? 그럼 우심실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어디로? 폐로. 그 폐로 빠져나간 혈관을 뭐라고 한다? 폐 동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올라? 정맥이 올라. 혈관은 동맥인데 안에 있는 혈액은 뭐다? 정맥혈이 흘러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폐를 통해서 기체 교환을 하고 난 혈액은 어디로 간다? 좌심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폐 정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오른다? 그리고 얘가 동맥혈이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동맥혈하고 정맥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자. 동맥혈은 뭐예요? 산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뭐예요? 선홍색으로 보여요. 밝은 빨간색. 그러면 정맥혈이라는 건 뭐가 없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O2가 부족해서 작게 있어서 얘는 무슨 색이다? 암적색을 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피부에 보이는 혈관들은 전부 다 뭐다? 정맥이에요. 정맥혈이에요. 그래서 뭐야? 빨간색으로 안 보이고, 그지? 푸른색 형태를 보이지. 얘가 암적색이야. 근데 피부에 뭐해서 투과가 돼서 색깔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혈액은 좌심방에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좌심실로 왔다가 이 좌심실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대동맥이죠. 대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몸으로 돌아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혈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 순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폐순환이다. 혹은 소순환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순환 과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러면 우심실로부터 어디로? 폐동맥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폐정맥을 통해서요. 어디로 들어오는 거?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폐순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지? 그 다음이
최순환이다. 혹은 뭐라고 한다? 대순환이라고 얘기한다. 대순환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뭐게라고 한다면 좌심실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대동맥으로 빠져나간 놈은 가다가 뭐가 되죠? 상대동맥과 하대동맥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 이 부분에서 뭐 한다? 하대동맥과 상대동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치면 어떻게 된다? 피가 쏟아져. 전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서요. 그죠? 어디로 갑니까?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최순환이라고 합니다. 맞아. 이렇게 혈액이 이동하면서 뭐를 운동시키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혹은 영양분과 노폐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순환과 폐순환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판막에 대한 얘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판막의 위치가 어디 있죠? 심막과 심실 사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2000판과 무슨 판? 3000판. 그래서 우위 좌상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무슨 판? 2000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몇 천 판? 3000판. 그리고 또 하나가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 있어요.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방울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심장 소리를 빌려주면 어떻게 했죠? 콩닥 콩닥 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죠? 판막이 닫히는 소리예요. 그래서 통이 뭐냐 하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이 닫히는 소리와 좌심방과 좌심실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뭐다? 통이야. 그 다음이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와 좌심실과 어디 사이? 대동맥 사이에 그 방열판이 닫히는 소리가 뭐다? 닭이라고. 그래서 콩닥콩닥.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심장의 수축이 뭐부터 일어난다? 심방에 먼저 수축하고요. 그래서 심방에 있는 혈액들이 심실로 내려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뭐가? 2000통과 3000통을 닫혀요. 그러면서 심실이 수축하면서 뭐다? 방열판이 열리고. 그래서 혈액이 쫙 쏟아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방열판이 닫혀요. 그리고 누가 열려? 2000통과 3000통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방심실이 뭐예요? 계속 일어나면서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뭐다? 콩닥콩닥콩닥 그렇게 나타난다. 이해돼? 이해돼?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계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한다. 됐냐? 됐다. 그래서 순환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고요. 지금 얘잖아요. 폐정맥에 뭐가 오른다고요? 정맥들이 있고 폐정맥에 뭐가 오른다? 동맥들이 흐른다고. 그리고 대동맥을 통해서 뭐예요? 간으로 가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해요. 소장에서 들어가는 간으로 간문맥이다. 그리고 심장에서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한다? 이 간동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걸 간정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순환계를 통한 물질 운반하는 벽에 뭐라고요? 영양소. 소화기혈에서 흡수한 영양소, 그리고 호흡기혈에서 흡수한 산소.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 산소가 운반합니다. 이산화탄소도 운반합니다. 자, 그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뭐 한다? 도대체 노폐물도 이동을 시켜준다고. 맞아?
자, 그리고 나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배설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네 번째 나오는 배설계입니다. 자,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누구죠? 콩팥. 그 다음에 요도, 방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설계에 포함되는 기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네는 노폐물이에요. 첫 번째, 노폐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이 노폐물이 뭔데? 소화산물이야. 소화에 의해서 나타난 소화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호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호흡의 산물입니다. 세포흡의 산물입니다. 세포흡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탄수화물이나 지질은 구성이 CH5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생성되는 게 뭐만 생성된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라는 놈이 뭐로 되어 있죠? 단백질이라는 놈이 CHON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포의 산물이 이산화탄소 생성되고 물도 생성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로 움직이죠? 순환기를 통해서 어디로? 폐로 움직여서 외부로 배출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생성되는 물은이 폐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콩팥으로 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죠? 땀샘이나 눈물샘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왜? 암모니아는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암모니아가 많이 여러분 축적이 되면 뭐한다?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얘 독성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무슨 회로? 오르니틴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오르니틴에서 뭐한다? 이게 재밌어요. 오르니틴이 뭐로 변하냐면 시트루린이라는 물질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루린이 아르기닌이라는 물질로 변화가 생기고 다시 뭐예요? 오르니틴을 변할 때 암모니아와 누가 반응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뭘 만든다? NH2의 CO라고 하는 뭘 만든다? 요소를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요소를 합성하는 것도 뭐다? 동화작용이에요. 눈에 힘 줘. 어? 두 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좋은가? 너 수학으로 보내버린다? 아, 우리는 수학에 있던 여기 좀 똑같아, 그지? 여기가 나, 그래도. 웃겼다. 아, 근데 뭐 이겼지? 내가 왜 기분이 좋아져야지? 야, 씨. 진짜 과학 12단위 단위수로 있는 너는 저거잖아. 반장이잖아. 아, 반장이겠다. 이렇게 끼워줘야지. 그래서 간에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해독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독작용을 해서 요소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그 요소가 어디 간다? 콩팥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폐물의 배설 과정이다. 그런데 찍어 일단. 그래서 배설계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에서는 우리가 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라고 한다면, 이거 지웠어잉? 자, 지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콩팥의 기능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콩팥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오는 거 중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네. 기억나? 자, 여기서 들어오는 혈관을 뭐라고 하죠? 콩팥 동맥. 아마 중학교 때까지 니네 콩팥도 안 배우고 신장도 배우잖아. 신동맥. 아, 네, 콩팥 동맥. 그 다음에 얘가 뭐냐, 모혈관이에요. 모혈관.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콩팥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구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구체가 나는 콩팥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혈관이 많이 모여서 혈액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구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귀에도 있지. 우리 와이프가 귀 수술하면서 뭐 사구체 혈액암 비슷한 것 때문에 수술했는데 그 사구체기라더라고. 그래서 잘 들었지. 사구체가 뭐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혈액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보다 혈관이 모여있는 곳을 사구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뭐라고 합니까? 봉원주머니라고 합니다. 봉원주머니. 그리고 그 아래쪽을 뭐라고 한다? 얘를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자, 사구체와 뭐를 봉원주머니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를 합쳐서 말피기 소체라고 하죠. 누가 발견했다? 말피기가 발견했지. 응? 그러면 이 말피기 소체에다가 세뇨관을 더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콩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그러나? 기억나냐?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세 가지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사구체로부터 고무원주머니로 이동하는 걸 첫 번째. 그리고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두 번째.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세 번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과라고 얘기합니다. 여과. 그러니까 사구체로부터 고무원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 여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과는 원리가 뭡니까라고 한다면 혈압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혈압차에서 나타나는 확산을 통해서 뭐야?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과가 가능한 것과 여과가 불가능한 것을 찾을 거야. 자, 여과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입자가 작은 것들에서 끄가, 아미노산, 물, 요소, 무기용 이런 것들은 뭐한다? 빠져나갈 거야. 근데 여과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뭡니까라고 한다면 거대 입자들,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지질이나 혹은 혈구,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것들은 뭐야? 세포가 통과를 못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면 두 번째를 우리가 뭐냐? 흡수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세뇨관에서 어디로 간다? 모세혈관. 근데 이 흡수에 대한 원리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능동성이에요. 아까 능동성이라는 얘기가 뭐였죠? 얘는 ATP라는 에너를 사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거꾸로 역행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능동성을 하는 물질이 누구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얘를 몇 퍼센트? 100% 재흡수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흡수라는 게 있어. 누구냐?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은 92%에서 96%까지 뭐한다? 거의 재흡수를 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거다. ADH가 작용하면 항인혈호몬이 작용하면 뭐한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흡수하겠지. 화학이요, 흡원이요, 삼투현상, 삼투압 유지,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뇌하수의 호흡에서 뭐가 분비가 된다? 화학연물이 분비가 되면 콩팥으로 뭐한다? 물을 재흡수한다. 공부한 거 진짜 시험범위잖아. 뭔 소리예요? 저.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냐면 농도 차이와 확산입니다. 농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확산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는 놈이 있는데 요소가 뭐한다? 여기. 그러니까 요소의 양은 어디에 있든 간에 뭐한다? 양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세뇨가 너무 많아버리면 뭐한다? 다시 흡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비라고 얘기해요. 분비. 얘가 누구냐 하면 모세혈관에서 다시 어디로? 세뇨관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분비는 100% 뭐다? 능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비가 되는 물질의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크레아틴이다. 그러니까 크레아틴이란 놈은 뭐한다? 몸에 필요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빼낸다. 됐지? 해설계. 빨랑 찍어 놓을걸? 이거는 찍어 놓는 게 좋을걸? 드디어 이제 막 PDF에 있어? 옛날에 정리해 놓은 거? 됐지? 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설계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설계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뭐냐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콩즙 속의 요소 분해입니다. 자, 얘 탐구자를 살펴보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콩즙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유레이스. 이 유레이스는 요소를 뭐한다? 분해를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레이스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하는 작용과 뭐한다? 정반대적인 효소가 맞냐? 그래서 지금 4개의 시험관, 6개의 시험관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A, B, C, 직류술 담고요, 요소액을 담고요, 오줌을 담아놓은 요것들은 뭐에 속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배조군입니다. 배조군. 색깔 변화를 보기 위한 배조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DEF가 뭐한다? 얘가 실험이에요. 그럼 조작한 게 뭐냐? 증류술 넣어두냐, 요소액을 넣어두냐, 오줌을 넣어두냐의 차이야. 그랬더니 자, 요소액에 콩즙을 넣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봐봐. A가 초록색이래. 지금 사용한 게 뭔데? BT병액이야. 그럼 BT병액은 뭐라고? 요초, 화 아니야? 그래서 산, 중, 염기성에서. 그럼 A는 증류수니까 초록색이래. 뭐라고? 중성이야. 요소용액도 뭐예요? 초록색이네. 중성이네. 오줌도 중성이야. 근데 증류수하고 콩즙을 넣었을 때 노란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콩즙이 뭐다? 그치? 산성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소용액을 넣고 오줌을 넣었더니 뭐가 생성됐다는 얘기야? 암모니아가 형성됐다는 얘기야. 암모니아가 뭔데? 염기성 아니야? 그래서 푸른색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 얘기 무슨 얘기다? 요소를 보내서 나타나는 푸른색이나 오줌에서 푸른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오줌 안에 뭐가 들어있다?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서 오줌 안에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UAC의 뭐에 대한 얘기? 효소의 작용에 대한 얘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비관계의 통합작용.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이면 요 그림 하나 끝낼 거야.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여러분 이 그림은 뭐 한다? 100% 시험이다. 그래서 누가 소화계고, 누가 호흡계고, 누가 순환계고, 누가 배설계인지를 뭐한다? 산시합니다. 야, 응가는 뭐라고? 배설 아니야. 걔는 배출이에요.
왜냐하면 입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몸 밖이야. 이해가 됩니까? 의사는 뭐에 속한다? 백질에 속한다. 그래서 소화계에서 어디로 순환계를 보여줍니까? 영양소와 물을 줍니다. 그죠? 그럼 순환계는 호흡계에서 산소를 받고요. 이산화탄소 내주고요. 그죠? 그리고 배설계에 뭐 준다? 노폐물과 물을 주고 거꾸로 물을 재흡수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순환계가 주지세포한테 주는 게 뭐예요? 산소하고 영양소 주고요. 받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는다고. 그렇지 됐지? 자, 그러고 나면요, 뭐가 나옵니까?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뭐가 발생한다? 물질 대사 장애에 발생하는 질환 모두를 일으켜서 뭐라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당뇨병은 얘기하죠.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병이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은 뭐라고요? 당뇨병을 뭐라고요? 소아당뇨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갖는 당뇨병을 우리가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얘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2형 당뇨병은요, 2형 당뇨병은 뭐할까? 당뇨병은 우리가 성인 당뇨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당뇨라고 얘기를 해서 이 성인 당뇨는 뭡니까? 인슐린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수용체가 작용을 못해. 그럼 인슐린 아무리 분비해도 뭐한다? 간에서 수용을 못해요. 뭐 때문에? 뭐가 때문에 나타나는 건가? 그래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면 뭐라고요? 걔는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고혈압에 대한 얘기는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건데 우리가 정상 혈압이 얼마라고요? 80mmHg에서 120mmHg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니? 라고 한다면 120mmHg가 뭐게? 심술 수축기예요. 그럼 심실이 이완할 때는 얼마가? 최소로 80이야. 내가 고혈압이야. 근데 만약에 혈압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92에서 130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밑에 게 높아서 약을 먹였는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약을 굳이 120보다 항상 상관이 없는 120 정도인데 사람마다 좀 틀려. 그리고 이 혈압을 잴 때 계단 올라가서 재면 높아. 아, 응?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가서 재면 높아. 응?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 있잖아. 괜히 상대방 얼굴 보고도 얼굴 마주보고도 콩닥콩닥 뛰는 사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친구놈이 내과 의사인데 야, 너는 내가 보건데 뭐한가? 평상시에 혈압계를 잡고 네가 혈압을 좀 재봐. 왜냐하면 나도 그런 유형일 수 있으니까. 혈압을 잴 때 긴장하거든. 그럼 평상시라도 높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재보라 했는데 안 재주는 분들이 10원을 버티고 있다가 약 먹으면 뭐한가? 정상 혈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게 뭐라고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인데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중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생깁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뭐다? 얘는 좋은 놈. 얘가 나쁜 놈.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혈관 내벽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뭐한가? 안 쌓여. 오히려 혈관 내벽에 있는 뭐야?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뜯어내. 청소기였던 거. 근데 내가 이게 낫대. 그지? 그래서 쌓이면 동맥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맥과 정맥의 차이 아시죠? 동맥은 혈관벽이 두꺼워요. 왜?
맥압을 버텨야 되니까 심장의 혈압. 근데 정맥은 뭐하다? 커요. 근데 정맥에 뭐가 있죠? 판막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정맥에 판막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혈액이 갈 때는 tum어가 생긴다. 근데 오른쪽에서 반대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왜? 정맥에는 뭐다? 음압이야, 음압.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맥은 이 옆에 있는 혈관벽의 근육 운동에서 혈액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가끔 지날 때가 뭐한다? 혈액이 안 올라오고 지나는 거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 혈액순환. 여자들이 저희가 많아, 저혈압이. 그러니까 저혈압은 쓰러지면 간다잉.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쓰러지면 뭐한다? 아, 혈압 안 내보세요. 이러고 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중풍이 와도 한쪽만 나가는데, 저혈압은 그냥 쓰러지면 가버리거든. 그럼 넌 저거 있겠다. 저혈당. 그건 모르겠어요. 모른대. 자, 그래서 정맥에 뭐가 있다? 이게 있다. 그래서 심혈관. 그러니까 혈관중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동맥경화 이러면 반사해지는 거야, 동맥이. 활력이 없이. 그럼 터져요. 그럼 뇌졸중이다. 심장 질환이라든가 등등이 생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높은 혈압에, 그죠? 높은 혈당에 비만에 이상 질혈증, 가서 되게 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 뭐지? 동시에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다?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예방하는 것. 자, 그러면 그 예방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에너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얘기예요. 기초대사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니? 라고 한다면 식물인만. 한신이 생명을 유지할 때, 그때 필요한 대사량이냐. 그래서 체온 조절, 심장박동, 혈액순환, 호흡활동과 같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통 성인인 경우에 이 기초대사량의 단위가 얼마나 그래? 1kcal per kg hour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인의 질량이 60kg이 성인이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1일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된다? 1일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려면 이 사람의 60kg에다가 24시간에다가 1kcal per kg hour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440kcal가 뭐에 속한다? 기초대사량이다.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은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남성과 여성을 따지면 누가 더 크다? 남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를 따지면 누가 더 크다? 아이가 더 커요. 왜? 아이는 생장을 해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몸집이 큰 사람과 몸집이 작은 사람을 따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몸집이 뭐한 사람? 큰 사람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대사량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은 뭐 하는 거니? 기초대사량 위에 밥 먹기, 공부하기, 운동하기. 야, 되게밖에 안 나왔어. 밥 먹기는 평상시 하는 거고지. 운동하기는 안 하고 있고, 공부하기도 안 하고 있다. 밥 먹기밖에 안 하고 있다. 그때 소모된 에너지다. 그래서 얘는 활동량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궤도놀이예요. 계단놀이가 활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나머지는 뭐 한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난 뛰면 죽겠지? 그래서 한 20km 가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20km? 아니다. 한 5km 가다가 그지? 앰뷸런스 타지 않을까? 나 죽어. 아니면 집에 가 있을 거야? 그대로 걸어. 몰라, 택 타고. 그래서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합의에 필요한 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초 대사량과 각각의 활동 대사량과 또 하나로 들어가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아사직적인 사람인데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뭐예요? 죽을 먹이잖아. 왜 죽을 먹이고? 저작 운동이나 소화에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어. 흡수하기 쉬운 작은 물질을 넣어주면 소화, 흡수를 해야 되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정말로 힘들 때는 뭐예요? 밥 먹고 나서 누워있는데도 앉아있는데 힘들어 죽겠어. 왜?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일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죠? 자, 에너지 균형 상태는 뭐예요? 흡수량하고 소비량이 같을 때야 먹은 만큼 소비한다. 근데 과잉 상태는 뭐예요? 섭취량이 많을 때예요. 부족 상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편식하는 친구들이 뭐가 많다? 영양 부족이 많아요. 영양 부족을 뭐라고 하냐? 그거를. 그지? 영양 실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 놀랜다니까? 등치 2만원 되면 영양 실조입니다. 네? 아니, 치킨도 2마리 먹고 어디? 앉아서 탕수육에 그지? 짜장면에 짬뽕까지 먹는 내가 뭐라고? 영양 부족이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르게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탕분해로 살펴보기 문제가 나옵니다.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 뭐가 계산되어 있다? 음식물부터 얻은 섭취량, 그리고 활동에 따른 에너지량, 일일간 활동 시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된 양에 대한 얘기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걸 계산하는 거죠. 지금 킬로칼로리 계산된 거야. 아침에 610, 쌀밥에 된장국에 배추김치 달걀찜에 버섯볶음, 점심 때 녹는 짜장면 탕수육이 이게 1170, 그리고 저녁에 얼마다? 920으로 흡수했다면 총 흡수한 양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활동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따져서 얘기 나왔으면 일일간 활동 시간이 뭐예요? 잠자기가 3자기가 아니야. 잠자기야 이? 그지? 잠자기지. 잠자기 아니라 7시간이면 뭐가 되죠? 혈수가 60kg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량 계산하고요. 그죠? 그래서 소비량에 따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일일원 소비량은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과 최종 활동량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쭉 계산하면 2710이가 나오는데 그럼 2700하고 2710이니까 뭐예요? 괜찮아. 에너지 균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